자, 먼저 이번 시간에 부모 교육의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아교육 사전에 따르면 부모 교육은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나 예비 부모들을 위한 일종의 성인 교육으로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가정생활의 개선 등에 관한 지식을 얻거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 교육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불리게 되는데요. 우선은 부모 참여, 또 부모 개입, 부모 지지, 부모 훈련, 부모 역할하기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재원과 김경희의 정의에 따르면 부모 교육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부모로서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돌아보며 자녀를 양육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이며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자녀 양육 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계숙 외의 정의를 보면 단순히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모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키우고 또 자기 실현을 도와주는 교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 이원영, 이태영 또 강정원의 정의에 따르면 부모 교육이란 부모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자녀를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양육하도록 하는 한편 부모 자신도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 교육의 효과도 증진시키는 성인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부모 교육의 용어 중에 하나인 부모 참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모 참여는 부모 개입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용어로서 부모가 영유아 보육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유아를 이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의 학습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이나 발달을 핵심으로 가정과 교육기관이 동반자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유대관계와 연결을 유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영유아 보육과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의 부모 교육이 주로 전문가가 부모에게 교육을 하고 또 부모는 교육을 받기만 하는 일종의 수직적인 관계의 소극적인 부모 교육이었다면 1960년대 미국의 헤드스타트 운동 이후에 부모 교육이란 개념은 점차 수직적인 관계에서 동반자적인 수평적 관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헤드스타트는 어떠한 것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 참여에 대해서 이반스는 부모 참여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실천, 평가, 수정 등의 모든 주요 단계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든의 경우에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부모 관여도에 따라 부모 교육의 정의를 개념화하였는데요. 우선 가장 소극적인 최소한의 관여에 관해서는 부모가 아동 발달이나 교육 등에 대한 지식을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간 발전된 부모 관여란 부모가 학급의 보조교사, 지원 인사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유아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 부모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의 결정에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구드슨과 헤스의 정의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에 따라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선은 정책 참여자로서의 부모가 있고 또 효과적인 교사로서의 부모, 또 학교나 유아 관련 시설에
지원자로서의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부모로서의 역할,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자, 2번째 의미인 부모 지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지지란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도움을 미시하여 지역 사회 내의 각종 학부모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기업체, 종교기관, 기타 사회사업기관으로부터의 부모 역할에 대한 지원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또 하나의 부모 교육의 용어로서 부모 훈련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부모 훈련이란 전문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또 기술을 체득시켜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역할학이라는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 교육,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업을 말합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 역할의 내용이 변화하게 되죠. 따라서 부모 역할하기는 부모와 자녀 간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 또 영아기 자녀의 부모 역할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역할까지 다양한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양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 부모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동 발달 시기별로 새내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발달 시기별로 다양한 양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부모 교육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또 아동 발달에도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요. 신체적 영역부터 사회 정서적 영역, 또 인지적 영역, 언어적 영역 등 다양한 발달 특징과 발달 단계별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또 바람직한 자녀 양육 태도, 또 자녀의 문제 행동과 지도 방법,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중요한지, 또한 자녀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또 부모 교육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양육에 관한 기술 훈련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식과 정보의 제공만으로는 부모의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양육에 대한 기술 훈련이 포함돼야 됩니다. 부모 역할에 관련된 특정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이 제공됩니다. 자, 이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역할놀이나 시범 보이기, 또 행동을 실제로 연습하기, 또 부모 교육자나 참여하는 다른 부모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또 놀이지도, 또 문제 행동을 보일 때 훈육 방법, 또 바람직한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기, 이러한 다양한 내용 등의 기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 부모 교육의 내용은 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훈련 이외에도 부모의 자아인식과 자존중감이 포함됩니다. 부모는 자아인식을 통해서 현재의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끼친 자신의 부모 세대의 양육 방식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성숙한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면 결국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 교육의 또 하나의 내용으로는 자녀 학습의 경험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보육기관에서 부모는 교사의 교육과 지도를 보조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학습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기술을 실제로 가정에서도 이용함으로써 부모 역할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가진 재능과 직업에 관련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학습 경험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 교육의 내용으로서 가정에서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가정 환경은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법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부모 교육의 내용으로서 부모를 위한 일반 상식이나 여가 선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 이외에 가정의 관리나 운영, 또 지역 사회 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 교육에서 세금이나 보험에 관한 지식, 또 자연보호 노인 문제, 또 가족법과 영유아의 예방접종, 응급처치, 이런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오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부모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의 부모 교육에서는 부모 역할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듀발이 제시한 가족생활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가족생활 주기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이 생성, 또 성장, 성숙,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1년의 발달 단계를 말하게 되고요. 각각의 단계는 가족 내의 주요한 변화를 중심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가족이 발생하는 단계는 바로 신혼기 가족입니다. 자, 결혼부터 첫 자녀가 출산하기 이전까지의 시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와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에 신혼기에 적응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가 출산되게 되면 바로 자녀 출산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동일한 구성원이지만 자, 부부가 바로 부모가 되는 단계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녀의 인격과 인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가 학년 전기, 이때는 바로 첫 아이가 유아기 시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시기가 하나의 자녀 유아기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잔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청소년기가 될 때는 바로 중고등학교 잔역이고, 이 시기에 부모는 중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는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로 자녀들은 가족 대신에 사회생활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결혼이나 혹은 부모와 동거하다가 분리하는 경우에 바로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빈둥지 시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서 점차적으로 부부관계에 보다 집중하게 되고 이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 이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부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가족생활 단계는 바로 노년기입니다. 부모가 이때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화가 진행되게 되고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노화와 또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을 하게 되고, 자녀들에 대한 독립과 의존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되는 과업을 지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 역할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로시의 부모 적응 단계가 있습니다. 자, 부모 적응 단계라
단계의 의미는 부모가 자신의 부모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예상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라는 역할을 인식하는 착수 단계, 또 부모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바로 역할 이행기, 또 부모 역할의 정리를 하는 종결 단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갈린스키의 부모 역할 수행 단계가 소개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모가 되기 위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고요. 자, 이때는 부모가 되기 이전이지만 내가 어떠한 부모가 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출생해서 생후 2년까지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양육 단계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영아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녀가 2세에서 4세, 5세, 따라서 자녀가 유아기 시기가 되면, 자, 이때는 영아기, 또 걸음마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2세에서 4세, 5세는 자녀 유아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자녀 양육의 양면성을 경험하는 단계로 아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부모가 가지는 어떤 책임의식과 권위,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갈등을 겪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때를 권위적 단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린스키의 부모 역할 수행 단계의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설명 단계입니다. 자, 이때는 자녀가 5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해당하는 시기로 실제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사회적인 현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상호 의존 단계인데요.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자녀가 굉장히 많은 발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녀의 정체감을 확립하면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년기가 됐을 때 자녀의 통제를 더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떠나보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내가 소위 말해서 부모 역할을 잘했는지, 또 내가 자녀를 잘 키웠는지 부모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족 구조가 있고 이에 따른 부모 교육이 있는데요. 우선 확대가족과 부모 교육을 살펴보면 부자 중심의 조부모, 부모, 또 자녀인 3세대가 구성된 가족이 바로 확대가족이죠. 굉장히 전통적인 가족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전통적인 관습과 윤리, 또 생활 태도를 전달하고 인성교육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부모 세대는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성인 세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확대가족의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굉장히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다양한 구성 간의 횡적, 또 종적 관계를 통해 올바른 질서의식과 가족 규범을 발달하게 되고 또 사회적 경험의 기회가 많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성인의 가치 기준을 일찍 배우고 또래에 비해서 좀 조숙한 성향도 있고요. 또 사회성이 높기도 하고 또 협동과 경쟁을 조화시켜서 양보의 미덕과 이해심을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어나 사고, 문제 해결 방법 등을 배워서 폭넓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확대가족에서 자란 아동을 위한 부모의 역할로는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갈등이 야기될 때 그러한 갈등을 상대의 감정에 손상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대가족 내에서의 부모에게 야기되는 갈등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비난을
손자녀나 자식에게 전가하는 것에 주의를 하여야 되겠죠. 자, 반면에 결혼한 부부와 그 자녀들로만 구성된 가족은 바로 핵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핵가족은 아동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개인적 성취와 자율성을 보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가족 내에서 아동이 갖는 좀 취약한 단점도 있는데요. 그 확대 가족과 비교했을 때 타협을 하는 것이 좀 어렵거나 협동심이나 양보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성인 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점, 또 인간관계 기술, 또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자신이 동일시 대상이 적기 때문에 균형된 성격 형성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현대사회에는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맞벌이 가족이란 부부가 둘 다 상당한 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함께 유지해 나가는 가족입니다. 최근에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족이 급증하고, 이런 아동의 생활면과 심리적인 변화가 야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맞벌이 가족의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사회성과 활동성 수준이 낮을 수 있고, 또 반면에 부모의 성취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가사의 평등한 분배를 인정하게 되고 여성을 능력 있는 개체로 인정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의 폭넓은 관심사로 인해 다양한 역할 모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험과 직장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사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이나 유기, 가출, 별거, 취업, 구속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쪽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편부와 자녀 혹은 편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 형태입니다. 자, 한부모 가족의 자녀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자아 개념이 좀 상실될 수도 있고, 또 편모 가족의 자녀와 편부 가족의 자녀는 서로가 좀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쪽이나 양쪽 부모 모두가 이전에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다시 결혼을 하는 경우에 바로 우리가 재혼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재혼 가족의 경우에는 초혼 가족과 달리 가족 형성기부터 이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많다는 점, 또 여러 가지의 상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재혼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심리적으로 원하지 않을 때, 또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 체계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모호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또 부모로서의 스트레스나 불만족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재혼가정의 자녀의 경우도 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또 확대된 친척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점, 또 계부모와 애정적인 유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 또 여러 가지 의붓 형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떨어져 사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정립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자, 장애아 가족의 부모 교육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특수성에 의해 비장애아동들과는 다른 측면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장애아동 부모에 비해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자신감도 적고, 또 심리적 불안의 정도도 높고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연구들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맺기 위해서 또 교사들도 여러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 교사들은 부모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고, 또 부모들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 또 부모들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해야 하고, 또 자녀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과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부모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아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변함없이 책임감 있게 대해야 된다는 점, 또 부모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둘 이상의 가구를 형성해서 비교적 장기간 별거 기간을 하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성원들의 출타가 장기적이고 빈번한 가족 형태를 우리가 분거가족 혹은 비동거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분거가족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거하여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와 달리 주중에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기러기, 아빠 또는 기러기, 기러기 가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린 자녀를 외가나 친가에 맡겨놓고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 주말 부모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분거 가족과 같이 특수한 상황 내에서의 가족의 특성이나 부모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일과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면 양립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분거 가족들의 심리적 부분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가족들 간에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상호 경청하고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또 모든 가족원들이 함께 일을 처리하며 응집성을 좀 더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족들의 역할이나 행동, 태도를 쇄신하고 융통성과 적응성을 증진시켜야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것, 또 상호 관용을 증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또한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을 일컫는 용어로 국제 결혼 가족, 또 혼혈아처럼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2003년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해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국제결혼 가족, 또 외국인 근로자 가족, 세터민 가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의 지원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이나 학습 지원은 미래 세대 육성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또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또 보육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방과 후 보육이나 교육, 지역 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결혼 이민자 학부모를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적극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 부적응이나 학습 부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 후 학습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의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적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 교육은 어떠한 목적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아동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아동기의 경험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자녀 양육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발달에도 중요합니다. 현대의 부모들이 복잡한 가족의 구성 속에서 각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헤드스타트에서 제시한 부모 교육의 목적은 부모 역할을 지지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 또 부모 자신이 유아의 책임 있는 보호자이고 첫 번째 교육자이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공헌자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또 부모는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관찰자, 지원자로서 수업과 그 밖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행동과학연구소에서의 부모교육 목적도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교육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그 이외에도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신체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돕는 것, 또 부모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 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반 상식을 돕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부조론드가 이야기한 부모교육의 목표로는 인격 형성기인 유아의 성장과 발달 단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 또 부모는 자녀와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갖도록 한다. 또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과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파인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 또 집단 토익, 서적 읽기, 집단 모임을 통해서 부모 상호 간의 정보를 나누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한 기술 훈련, 또 부모의 자기 증진, 또 자녀 양육과 발달에 관련된 문제 해결의 기본적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부모 교육의 활동은 이렇게 4가지로 좀 나눠볼 수도 있겠는데요. 정보 나누기, 또 자신의 신념과 통찰력을 변화하는 것, 또 양육과 관련된 기술 훈련, 또 다양한 자녀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 나누기는 강연이나 집단 토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고요. 또 자신의 신념과 통찰력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집단 토의나 또는 일기 쓰기나 기록들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기술 훈련을 위한 활동으로는 여러 가지 연습이나 피드백, 토의가 유용하겠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제 다양한 다른 부모들을 관찰하도록 하거나 또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변화가 실제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 피드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교육과 발달을 위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김수희 외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제시하였는데요. 부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또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등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 또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지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 또 효과적인 부모 역할은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위해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초보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 다양한 사회 변화에서 오는 욕구를 대처하기 위한 것, 또 어머니의 직장 생활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또 자녀 양육을 할 때 아버지의 참여와 부모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자기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적절한 부모 역할 수행을 습득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해머와 튜머가 이야기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부모이거나 미래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기에 대한 교육이
가정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또 교육 체계에서도 사실상 부모 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배울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가정은 굉장히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자녀 양육에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또 급속한 사회 변화가 가족에 많은 스트레스를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들도 어머니의 취업을 이야기했고 또 자녀 양육에 아버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에게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신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부모교육학회에서도 현대사회의 부모가 양육을 하기 위해 참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 가정과 부모교육 기관의 연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정보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효율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의 측면에서는 아동의 모든 성장 발달에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치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또 부모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아동은 보다 적절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양육 방식을 찾기 위해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현대의 문화와 대중매체가 굉장히 비일관적이거나 또는 극단적이거나 어떤 이상적인 여러 가지 상충적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역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 역할의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도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이나 가사 분담을 위해 부모 교육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로 있기 때문에 부모도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부모의 요구들을 부모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게 필요하고요. 또 역시 부모들이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육기관과 교사의 측면에서는 부모 교육은 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의 핵심으로서 부모로 하여금 보육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보육기관과 가정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보육기관이 부모 교육을 통해 기관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침을 안내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가정에서도 그 교육기관과 연관이 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또 교사의 교육 활동을 관찰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아동의 지도 방법을 부모가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보육기관의 부모 교육은 교사나 기관에 대한 상호 신뢰를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보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부모를 인적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대상에 따른 부모 교육이 사회적 측면에서도 어떠한 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적으로 최근에는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자녀지만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선 굉장히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얻는 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모 교육의 하나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부모 역할을 통해서 보다 질 높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또 태도, 또 가치관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부모 역할을 할 때 이게 비단 가족 내에서의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지역사회나 또는 국가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부모들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 교육이 단순히 부모가 알아서 자녀를 잘 키워라 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녀의 학교 또는 부모가 속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기관,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또는 뭐 종합사회복지관 이러한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모 교육들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가정법원에서도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모 교육은 물론 그 이혼 과정 중에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협의 이혼을 하는 부모들이 부부 관계는 끝났지만 이후에 이혼 후에도 어떻게 하면 부모가 협력적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서 반드시 부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재혼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재혼 가정의 경우에 자신의 새 배우자가 전원 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경우에도 그 입양 부모 교육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혼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은 그 중앙입양원을 통해서 역시 전국의 가정법원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대의 대부분 많은 비율의 가해자가 바로 부모라는 점에서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국의 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기술 프로그램이나 또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보다 정확하고 바람직한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와 기술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발달이 잘 된 자녀가 성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부모 교육이 굉장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